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런 그 포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sum이라는 변수에 먼저 초기 값으로 0을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통해서 sum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1씩 증가된 값을 어떻게 해요? 다시 sum에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sum은 0이고요. i는 1이고요. 그러니까 sum의 값이 1로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sum은 1이고요. i는 2고요. 그러면 3이라는 값이 sum에 변경돼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sum은 3이고요. i는 2고요. 그러면 5라는 값이 sum에 이렇게 변경돼서 저장되고요. 이렇게 누적돼서 100번 이 과정을 수행을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sum이라는 값은 505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 예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 결과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문과 유사한 while문에 대한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반복할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의 초기값을 먼저 주고요. i는 그래서 1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while 해서 이 i 값이 10이 될 때까지, 즉 i가 1부터 10까지 10번 변하는 거죠. 만족하고 이 11이 되면, i가 11이 되면 이 조건문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i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i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i가 이를 출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i 값을 1씩 증가시키죠. 자, 이래서 최종적으로 i가 어떻게 돼요? 1부터 i가 10까지 갔어요. 10까지 가면 10을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i는 11이 되지만 출력은 10까지만 출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예제를 실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복 횟수가 정해진 반복문은 포문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조건에 따라 반복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경우에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ss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주고요. 포문을 사용을 했어요. 자, i가 1부터 100까지 변하는 거죠. 그리고는 ss라는 변수에다가 ss가 값인 값과 i 값을 더해서 ss 값을 변경하는 그런 예문을 사용한 겁니다. 이때 포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느껴보시라고 요 예문을 적었어요. 자, 이 밖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작업들은 함수로 정의해 놓고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죠. 그래서 아래서는 다양한 함수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이 사용자도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따로 이제 정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래서 나오는 sum이나 max나 min 이런 보는 바플롯과 같은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하나의 패키지 안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mymax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mymax는 어떤 함수의 이름이 되겠어요. 그리고 펑션 x, y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x, y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함수 mymax를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
x로 받는 값은 num.max라는 변수에다가 옮겨주고요. 자, 만약에 if y 값이 x 값보다 크면 참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때 x 값 대신 y 값을 nummax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수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리턴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nummax가 갖고 있는 값을 반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밑에 mymax에 두 매개 변수 x는 10, 또 y는 15일 때와 또 mymax에 x는 20, y는 15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신 후에 실행을 시켜 보시면 그러면 일단 x가 10, y가 15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f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y 값이 출력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x 값이 크죠. 그러니까 if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nummax에 들어있는 x 값이 그대로 반환됩니다. 그렇죠? 이 문장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작성하셔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if 이후에 나오는 문장이 아예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에 return 값으로 아까 처음에 num.max에 저장된 x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myDivid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때 x값은 변수고요. y값은 초기값으로 2를 아예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x값을 2로 y로 나눈 값, x는 현재 초기값이 2이기 때문에 2로 나눈 값을 그 결과를 리절트라는 그런 변수를 통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절트가 갖고 있는 값을 나중에 반환하려고 이렇게 리턴 함수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는 myDivide에 x는 10, y는 3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앞에 작성했던 y는 2라는 초기값하고 상관없이 y는 3이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x 10을 y 3으로 나눠서 그 결과 3.3.3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때 y는 2라고 준 것은 그냥 어떤 디폴트 값이 되겠어요. 디폴트 고정 값이죠. 처음에 선언해 준. 자, 두 번째 myDivide에 13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줘도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문장처럼 myDivide에 10이라는 값 하나의 값만 지정을 해주면 이 10이라는 값이 x의 값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초기값 디폴트 값 y는 2 값이 살아있죠. 그래서 10을 2로 나눠서 그 결과는 5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서 결과를 비교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myfun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가로와 그 멀 밑에 있는 가로 사이에 4개의 vel.sum 함수와 vel.mul 함수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한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로. 그래서 myfunc 안에는 두 개의 함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vel.sum이라는 함수에는 나중에 파라미터로 받을 xy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저장하게 되고요. vel.mul에는 매개 변수 x와 y 값을 곱해서 그 값을 저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지고 최종적으로 리스트 밑에 있는 sum 값과 그 다음에 mul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my 펑션의 파라미터로 5와 8이라는 값을 주고 그 값을 리절트로 저장해라 라는 그런 명령, 첫 번째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와 8을 먼저 더해서 13이라는 값을 돌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에서는 5와 8을 곱해서 42라는 값을 더해주겠죠. 반환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esult $sum, 그 다음에 result $머리라고 하는 요 것에 의해서 결과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return 함수 안에 또 리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두 번 함수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리턴해야 할 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 리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 값을 리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코드에서는 디폴트 밸류 로 y는 2라는 디폴트 밸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라미터 x를 써서 그 값을 myDivide라는 함수로 이름을 갖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치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x 값을 y로 나눈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을 하고요. 나중에 리절트 값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우리가 mypunc.r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 별도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문법 밑에 있는 요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가 mypunc.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파일을 이제 불러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set 워드에서 C 밑에 있는 rworks라고 하는 폴더에서 이제 요 아까 앞에 정의한 mypunc.r이라는 파일이 저장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서 이 mypunc.r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함수가 실행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그 파라미터 값 x로는 20, 또 y는 디폴트 값을 무시하고 4라는 값을 줘서 이제 4로 20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는 30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주고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4로 몫은 7이고 나머지가 이제 2가 나오겠지만 이 디바이드 함수는 나누기만 한 값을 하기 때문에 5와 7이라는 값을 a와 b가 각각 저장을 해요. 그러면 a가 5고요. b가 7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를 얼마의 값을 우리가 리턴 받는지 이 예제 프로그램을 여러분 꼭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실행시켜서 결과를 비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ly 함수가 있어요. 이 R 프로그래밍에서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for나 while 같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에 R에서 제공하는 이런 apply나 또는 L apply나 또는 S apply 같은 이런 apply 계열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반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pply 함수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단위, 열단위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특히 이 apply 함수로 나온 결과를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받고 싶으면 L apply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벡터 형식으로 만약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S apply 함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apply 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차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